네, 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라고 그냥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웹서비스 가상 컴퓨팅 분야의 혁신 서비스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작년에 만나뵀던 많은 고객분들은 그 신규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까지 클라우드로 옮기시길 원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 전년 대비해서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클라우드가 어떤 혁신의 키워드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여러분들의 그 워크로드를 클라우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컴퓨팅 리소스들이 클라우드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폭넓고 다양한 그리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리인벤트에서도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졌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신규 EC2 인스턴스와 관련된 신규 기능, 그리고 이러한 EC2 인스턴스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도구와 또 AWS 배치라는 새로운 컴퓨팅 서비스가 소개가 되어질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와 가상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간에 가상화가 뭐고 또 가상 머신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에서처럼 AWS 글로벌 리전 내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 위에서 운영되어지는 탄력적인 가상 서버가 바로 일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 즉 EC2입니다. 예. 2006년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했죠. 그 당시 EC2 인스턴스는 단일 패밀리와 단일 사이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운영 체제도 리눅스만 지원했고, 그리고 가격 정책 모델도 온디맨드 가격 정책만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EBS, ELB, EIP, 오토 스케일링 그런 기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AWS 관리 콘솔 굉장히 많은 기능을 탑재되어 있죠. 이러한 관리 콘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굉장히 풍부한 EC2 오퍼링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M1 스몰이라는 인스턴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다 수용할 수 있는 방대한 EC2 인스턴스 패밀리가 저희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각각의 인스턴스 패밀리마다 지속적으로 세대와 크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대표적인 인스턴스 패밀리 9가지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2 인스턴스, T2 인스턴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버스팅 기능을 탑재한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4 인스턴스는 CPU, 메모리, 네트워크 자원들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맞춰져 있는 보험형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이 앞에 있는 2가지 인스턴스를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D2 인스턴스는 HDD 기반의 고밀도 스토리지를 장착해서 제공해드리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3 인스턴스, 이 R3 인스턴스는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최적화된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X1 인스턴스는 SAP 하나처럼 대용량의 엔터프라이즈 인메모리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2 인스턴스는 초고속의 랜덤 IO가 필요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초고속의 SSD가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C4 인스턴스는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업무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2 인스턴스, G2 인스턴스는 그래픽 렌더링이나 모델링 이런 업무에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P2 인스턴스는 대용량의 어떤 그 플로팅 포인트 연산을 하는 HPC나 아니면 딥러닝 이러한 곳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보험용 GPU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팅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컴퓨팅 인스턴스를 제공해 드리는 곳은
아마존 웹 서비스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고객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업무에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스턴스 리소스를,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을 때만이 가격 대비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고 구축을 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리인벤트에서 소개해드린 신규 EC2 인스턴스들과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2 인스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T2 인스턴스는 고객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인스턴스 타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마존만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기능, 버스팅 기능인데 이러한 기능을 잘 알고 사용하시는 고객도 많이 계시지만 일부 고객들은 이런 기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도 일부 존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속 300km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해봤을 때 이 속도로 항상 주행을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우토반과 같은 그러한 고속도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기능이긴 하겠지만 표준 속도 전후로 해서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실 겁니다. 컴퓨팅 환경도 이거와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컴퓨팅 리소스의 일부만 쓰고 있다가 어떤 시점에 넉넉한 컴퓨팅 자원을 사용하실 겁니다. T2 인스턴스가 바로 이러한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저비용의 버스터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성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웹 서버나 블로그 그리고 개발 테스트 환경에 적합한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앞에 있는 것처럼 5개의 인스턴스 타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고객분들이 이 T2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버스팅 기능을 그대로 제공을 하면서 좀 더 많은 메모리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라지 대비 메모리가 2배 더 많은 X라지와 4배 더 많은 2X라지 인스턴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세대 메모리 최적화 인스턴스인 R4인데요. R타입의 인스턴스는 메모리 최적화된 인스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성능의 데이터베이스나 분산 메모리 캐시, 인메모리 분석, 개념 분석, 그리고 쉐어포인트처럼 대용량의 메모리가 요구되어지는 워크로드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리인벤트에 지휘가 되었고요. R3 대비 R4는 메모리가 2배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모듈도 DDR3에서 DDR4로 바뀌어져서 메모리 처리 속도가 2배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CPU도 2배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한 어떤 제약사항이 줄어들고 어플리케이션의 속도가 굉장히 향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I/O 집약 인스턴스인 i3입니다. 이 i 인스턴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카산드라나 몽고DB와 같은 노에스QL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스케일 아웃 트랜잭션 DB, DW나 하드코어와 같은 클러스터 파일 시스템, 그리고 일라스틱 서치와 같은 분석 워크로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1 내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i3는 i2 대비 IOPS가 무려 9배나 더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초고속의 NVMe 기반의 SSD가 15.2TB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CPU도 2배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인스턴스 타입은 차세대 연산 최적화 인스턴스인 C5입니다. C 시리즈 인스턴스는 웹서버나 배치 처리, 분산 분석, 그다음에 애드 서비스, 동영상 인코딩과 같은 업무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 C5는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인 스카이레이크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점 연산이 많이 필요한 HPC나 딥러닝, 동영상 인코딩과 같은 업무의 속도가 2배 정도 개선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C 타입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 여러분들께서
C타입에다가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좀 추가해달라,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기존 대비 2.4배 많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저희 이 컴퓨팅 인스턴스 패밀리 스펙트럼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T2 인스턴스의 2개의 타입이 더 추가가 되었고, R3가 R4, 그다음에 I2가 I3, 그다음에 C4가 C5로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 제가 GPU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어요. GPU가 탑재된 인스턴스가 G2하고 P2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에 활용을 하고 계시죠. 이번에 일라스틱 GPU라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어졌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GPU를 항상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가끔씩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또 주셨고, 또 G2와 P2에 있는 모든 그 대용량의 GPU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볼륨을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EBS가 있는 것처럼 그 GPU도 필요할 때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일라스틱 GPU 기능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라스틱 이 GPU는 기존에 이제 사용하고 계셨던 인스턴스들 있죠. 아까 9개 인스턴스 타입 패밀리를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거기에 그대로 그냥 탄력적으로 붙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GPU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모리 최적화되어져 있는 R3 인스턴스나 I/O 최적화되어져 있는 i3 인스턴스에 GPU 기능이 만약에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일라스틱 GPU를 프로비저닝 하셔서 붙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오픈GL로 개발되었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하면 일라스틱 GPU가 탑재된 인스턴스에 그대로 돌려서 운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F1 인스턴스입니다. F1 인스턴스,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도 하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웹서비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가속 기능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특정 분야나 회사에서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존 웹서비스는 이러한 좋은 기능들을 저희 고객들이 그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F1 인스턴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F1 인스턴스는 PCI 그 슬롯에 FPGA 카드가 장착되어져 있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FPGA 카드가 장착되어 있는 인스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16X 라지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자일링크사의 버추얼 울트라 스케일 플러스 FPGA 카드가 무려 8장이나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FPGA 카드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하드웨어 개발 키트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개발 키트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 가능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쉽게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개발된 코드를 F1 인스턴스에 부착해서 쉽게 가속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컴퓨팅이나 뭐 개놈, 이미지 처리 이런 데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드웨어 개발 키트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하드웨어 개발 키트를 활용을 하셔서 사용자 지정의 어떤 가속 코드를 직접 개발하시고 시뮬레이션도 하실 수 있고 디버깅하고 컴파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컴파일된 코드를 아마존 FPGA 이미지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된 FPGA 이미지를 F1 인스턴스에 어태치하면 F1 인스턴스에 자동적으로 로딩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마존 FPGA 이미지를 그 마켓플레이스에 올리셔가지고 다양한 사용자들과도 함께 공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라는 서비스예요. 새롭게 출시된 서비스인데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려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EC2 인스턴스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패밀리가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EBS가 무엇인지, VPC가 뭐고 뭐 시큐리티 그룹이 무엇인지 다 공부를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시려고 하는 그런 고객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좀 돌리기 위해서 쉽게 호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그런 피드백을 계속 전달을 해주셔서 저희가 아마존 라이트 세일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 아마존 라이트 세일을 이용을 하시면 버추얼 프라이빗 서버를 아주 간단하게 호스팅 서비스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제가 나눠서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가장 먼저 이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선택하는 부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OS를 선택하는 부분, OS만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OS 위에 어플리케이션까지, 탑재된 어플리케이션까지 선택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크기를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플랜 같은 경우 5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월 5불짜리, 10불짜리, 그리고 20불짜리, 40불짜리, 80불짜리 이렇게 5가지 인스턴스 플랜이 있는데 그 중에 원하시는 용량의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끝으로 선택하신 인스턴스 타입에 맞는 이름만, 그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만 정의해 주시고 클릭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라이트 세일이 뒷단에서 VM을 스피너업하고 또 SSD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IAM을 통해서 권한을 설정하고 보안 그룹, 그다음에 DNS 설정, 고정 IP 설정 이런 부분들을 뒷단에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기존에 EC2 인스턴스를 사용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고객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 둘씩 다 하셔야 됐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라이트 세일이 자동적으로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가격 월 5불부터 서비스를, 가상머신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이트 세일은 굉장히 단순한 업무들, 그래서 웹사이트나 단순한 웹사이트나 블로그, 그다음에 개발 테스트 환경 등을 활용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빅데이터 분석이나 고성능의 컴퓨팅, 그리고 멀티티어 애플리케이션처럼 리소스를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면 기존처럼 EC2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세일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간단하게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관리 콘솔 첫 화면이죠. 그중에서 이제 라이트 세일을 클릭을 하시면 라이트 세일 콘솔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측에 있는 크리에이트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시면 인스턴스 이미지를 선택하는 부분이 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앱이랑 OS가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랑 그냥 OS만 설치되어 있는 이미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이 예제에서는 램프 스택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선택이 끝났으면 인스턴스 플랜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총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5불짜리, 그다음에 10불짜리, 20불짜리, 40불짜리, 80불짜리 각각에마다 인스턴스 용량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샘플로 5불짜리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인스턴스 이름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My First Lamp Stack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지정을 하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이게 답니다.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고 퍼블릭 IP, 고정 IP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IP를 카피해서 한번 램프 스택, 아파치 웹서버가 잘 화면에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에 서비스가 잘 동작이 되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기존의 EC2 인스턴스 생성하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있죠. 자, 다시 라이트 세일 화면으로 가서 콘솔 화면으로 가서 관리할 수 있는 메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몇 가지 관리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는데 커넥트 탭을 누르시면 퍼블릭 IP를 통해서 SSH로 접속하실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퍼블릭 IP, 사설 IP 나오고 방화벽에 대한 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수 있는 룰들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삭제하고 싶으실 때는 딜리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스턴스를 딜리트 하시면 쉽게 생성하신 인스턴스를 삭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인스턴스를 생성하시고 관리하시고 삭제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이트 세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스턴스에 관련된 기능들을 제가 이제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T2 인스턴스, R4 인스턴스, i3 인스턴스, C5 인스턴스가 새롭게 단장되어진 그런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맨 우측에 있는 F1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FPGA 카드가 장착되어져 있는 인스턴스로 하드웨어 가속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일레스틱 GPU는 기존의 EC2 인스턴스에 GPU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탄력적으로 GPU를 붙이실 수 있는 인스턴스고요. 좀 전에 이제 데모를 보셨던 라이트 셀 같은 경우는 매우 간단하게 VPS를 호스팅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인스턴스를 좀 쉽게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소개되어지는 AWS 배치라는 컴퓨팅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EC2 시스템스 매니저, 이거는 EC2 인스턴스 내부에다가 패치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패키지를 설치한다든지 또 자원 구성이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 모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사이클을 일반적으로 타시죠. EC2 인스턴스 인프라를 프로비저닝 하시고 그리고 프로비저닝 된 인스턴스 내부에 OS에 관련된 부분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된 패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모니터링 하시고 보안에 대한 거버넌스 그리고 리소스에 대한 최적화 작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경우에 따라서 인프라를 더 추가를 하시죠. 이 중에서 그 OS에 대한 패치 작업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 작업 이런 부분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고 또 통제력을 잃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용성, 성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EC2 시스템스 매니저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고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템스 매니저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그런 기능도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지긴 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런 커맨드,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런 커맨드 기존에도 있었는데 EC2 인스턴스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 원격에서 EC2 내부에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관리 콘솔이나 아니면 CLI 또는 API를 통해서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저, 이 스테이트 매니저는 EC2 인스턴스의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내부에 있는 어떤 방화벽 규칙이나 업데이트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다. 인벤토리 기능은
EC2 내부에 설치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카탈로그를 관리해주고 가시성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치되어져 있는 소프트웨어랑 뭐 AWS 구성 정보, 에이전트 정보, 패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패치 매니저는 대규모의 인스턴스에게 어떤 OS 패치를 한다든지 어플리케이션 패치를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화 툴은 우리가 이제 AMI 이미지가 있죠. 골든 이미지. AMI 이미지를 자동화 관리해 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적으로 패치를 해주고 유지 관리해 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 기간, 요거는 어떤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지는 유지 보수 어떤 작업들이 있겠죠. 그런 작업들을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유지 보수할 때 수행되어지는 명령어들을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라미터 스토어, 이거는 뭐 라이센스 키나 아니면 패스워드, 자주 사용되어지는 SQL 쿼리 문들을 안전하게 암호화하고 저장해 놓음으로써 앞서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도구에서 안전하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EC2 시스템즈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게스트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리눅스는 아마존 리눅스, 우분투, 레드햇, 센토스가 지원이 되고요. 각각의 버전들은 이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윈도우즈 서버 2003부터 2016까지 공식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EC2 시스템즈 매니저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 게스트 운영 체제에 SSM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져야 돼요. 심플 시스템 매니저 에이전트가 설치되어져야 되고, 이를 통해서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시스템 매니저와 통신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눅스 운영체제에는, 리눅스 게스트 운영체제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이 SSM 에이전트를 직접 설치해 주셔야 되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MI 이미지가 있죠. 그 AMI 이미지에 자동적으로 이 SSM 에이전트를 할 수 있는 EC2 콘피그 서비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특별하게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EC2 인스턴스들은 인터넷과 아웃바운드로 통신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EC2 인스턴스는 적절한 IAM 롤들이 어태치 되어 있어야지만이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SSM 에이전트 아키텍처 간략하게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EC2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안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SSM 에이전트입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EC2 콘피그 서비스가 바로 이걸 대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IAM 역할이 EC2 인스턴스에 붙어서 적절한 권한으로 EC2 콘피그 서비스를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C2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기능이 무료예요. 예, 무료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상이 아니고요, 무료로 사용하시면 되고, 단지 그냥 EC2 사용하시는 EC2 비용만 내시면 됩니다. EC2 시스템스 매니저는 비용이 전혀 하나도 없고 모든 리전에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이 데모를 보시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마 쉽게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IAM 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IAM에 가셔가지고 롤을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크리에이트 롤을 클릭하셔서 새로운 롤을 만드시는데, 이 데모에서는 my full SSM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EC2에다가 이 롤을 붙일 거니까 EC2를 선택을 하시고, 아마존이 이미 만들어 놓은 폴리시 중에서 SSM full access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reate를 누르시면 롤 만드는 게 모두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EC2 인스턴스를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EC2로 가셔가지고
런치 인스턴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T2 마이크로를 선택을 하고요. 두 개를 한번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다중으로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두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생성했던 IAM 롤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My Full SSM이라고 저희가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유저 데이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는 매뉴얼 보시면 각각의 리전마다 설치할 수 있는 에이전트 목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부분은 버지니아 리전이기 때문에 그 S3에 있는 US East 1에 있는 에이전트를 지금 선택을 했고요. 유저 데이터 기능을 활용해서 인스턴스가 런치되면서 이 에이전트를 설치하도록 지금 세팅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진행을 하면 태그를 그냥 SSM으로 두고요. 시큐리티 그룹은 제가 이따가 그 런 커맨드를 할 때 그 웹서버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웹서버가 잘 동작되는지 보기 위해서 80 포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 이름을 SSMSG라고 하고요. 런치를 클릭을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스턴스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펜딩해서 러닝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EC2 EC2 콘솔 화면의 좌측 하단에 시스템스 매니저 관련된 메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EC2 시스템스 매니저를 사용하시려면 EC2 콘솔에서 그냥 좌측 하단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 에이전트가 잘 설치되어져 있는지 매니지드 인스턴스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에이전트가 잘 설치되어져서 저희 EC2 시스템스 매니저와 잘 통신이 되어져서 화면에 나와져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런 커맨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저희 도큐멘트를 활용을 해서 리눅스에서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만들었던 두 개의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서 그 HTTP-D하고 D를 설치하고 서비스 스타트하고 활성화를 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실행하면 실제로 원격지에서 EC2에게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수행한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수행이 되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에서는 런 커맨드에 대해서는 예제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런 커맨드 말고 아까 보셨던 다양한 그러한 기능들을 함께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 화면에 쭉 나와져 있죠. 실제로 이제 그 웹서버가 잘 설치되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DNS 이름을 카피를 해서 화면에 URL에 한번 찍어보고요. 웹페이지가 잘 나오죠. 두 번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인스턴스의 웹서버가 잘 설치되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원격지에서 인스턴스 내부에다가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것은 AWS 배치입니다. 이름에서도 쉽게 유추하실 수 있으실 것처럼 배치 처리를 위한 아마존 웹서비스의 관리형 컴퓨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 처리를 위한 어떤 인스턴스 프로비저닝이나 관리 이런 작업들을 하실 필요도 없고, 배치 처리를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도 따로 구매해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비스만 이용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보통 이제 배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어떤 컴퓨팅 리소스와 스토리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배치 처리를 위한 어떤 백업, 네트워크 구성, 보안 설정 이런 것들도 필요를 하시죠. 그리고 배치 처리 작업을 하시는 어떤 인력들, 시스템들 관리하실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치 처리용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라이센스 계약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배치 처리 작업을 하실 때도 서버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배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배치 처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싱크로너스 하기 때문에 의존성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작업 대기 큐 관리, 작업 예약 이런 부분들도 다 고민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AWS 배치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런 고민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배치 서비스가 이러한 인프라를 자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해주고 관리해 줍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의 기존 다양한 서비스들 있죠. 뭐 S3나 다이나모DB, SNS 이런 것과 쉽게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EC2 인스턴스와 그다음에 EC2 스팟을 자동적으로 프로비저닝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 처리에 대한 어떤 배치 처리가 굉장히 다양한 그 업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ETL이나 빅데이터 분석 그런 종류의 어떤 배치 처리 같은 경우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나 EMR 이런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배치 처리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아시는 뭐 크론잡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생명과학이나 뭐 디지털 미디어, 금융 서비스처럼 다양한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크고 작은 컴퓨팅 리소스들을 필요한 그러한 배치 작업들은 아마존 웹 서비스의 배치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배치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그 컴퓨팅 인스턴스 서비스들과 또 관리 툴, 새로 나온 배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혁신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업무에 가장 잘 맞는 그러한 툴들을 사용을 하셔서 보다 나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